정약용의 지혜로 보는 노년기 인간관계 성찰.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적이 있는가? 예전에는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과도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어색해지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혹시 나만 이런 건 아닐까? 나만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 것이다. 오늘은 조선시대 대학자 정약용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노년기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 그분이 남긴 지혜로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나이 들매 과정에서 변화하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나이 들어 옛벗을 만나니 예실만 이야기하고 새로운 이야기는 나누기 어려워졌다. 이 한마디 속에는 노년기 인간관계의 핵심이 담겨 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서 자책하곤 한다. 왜 예전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걸까? 왜 만남이 부담스러워지는 걸까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정약용의 통찰을 보면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으로 대화가 활기찼다. 새로운 도전, 변화하는 환경,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안정과 평온으로 옮겨간다.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고 현재의 소소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이는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고요히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말이다. 혹시 여러분도 옛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비슷한 변화를 느끼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를 관계의 실패로 여기지 말고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여보자. 억지로 예전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정약용은 또한 사람과의 만남에도 때가 있다고 했다. 모든 만남을 끝까지 붙잡으려 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결정일 수 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다. 강제로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그 시간 동안 고독이 주는 선물을 발견했던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느끼거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깊은 평온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변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정약용의 말처럼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선물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용히 차를 우려 마시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는 순간, 좋아하는 책을 천천히 읽으며 작가의 생각과 내 생각을 대화시키는 시간들. 이런 순간들이 젊을 때는 무료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도 했다. 마음이 고요해야 세상이 보인다. 시끄럽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쉽다. 하지만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 자연이 주는 작은 감동들, 책 한 구절에서 얻는 깨달음, 오래된 사진을 보며 떠오르는 추억들,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이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정약용의 지혜처럼 이는 인생의 성숙 과정에서 얻게 되는 귀중한 깨달음 중 하나다.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이 모든 인간관계를 부정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진정한 법 한 사람이 10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이 말 속에는 노년기 인간관계의 핵심 지혜가 담겨 있다. 정약용은 유배 기간 동안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몇 명의 벗들과의 교류가 그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한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이다. 진정한 벗이란 무엇일까? 정약용의 표현을 빌리면 서로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사람이다.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이런 깊이 있는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거칠애나 사교적인 만남보다는 정말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두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의미 있고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정약용은 이런 친구를 마음의 버디라고 불렀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되고 화려한 만남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말이다. 이런 관계 앞에서는 나이나 지위, 외적인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다. 오직 마음과 마음으로만 통하는 순수한 우정이 있을 뿐이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진정한 벗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관계에서 고민이 있을 때, 또는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혹시 여러분 곁에는 이런 진정한 벗이 있는가?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귀한 인연을 만난 것이다. 정약용의 말처럼 그런 관계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아직 그런 관계가 없다면 나부터 다른 사람의 진정한 벗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정약용은 또한 뜻이 같은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밤이 새는 줄 모른다고 했다. 이는 공통된 가치관이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주는 특별한 기쁨을 표현한 말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에게는 지적 자극과 정신적 성장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관계 말이다. 정약용 자신도 유배지에서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학문적 토론을 이어갔고 이를 통해 정신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관계의 특징은 나이를 잊게 만든다는 점이다.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또는 비슷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뜻깊은 활동을 함께 할 때 우리는 나이의 한계를 넘어서는 활력을 느끼게 된다. 독서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문화재를 답사하거나 원예를 즐기는 분들이 서로의 정원을 구경하며 경험을 나누는 것 같은 만남들이 바로 그런 예다. 정약용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뜻을 나누는 데는 지위가 없다고 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더 깊이 있는 배움과 성찰이 가능한 시기다. 이런 관계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는 의미를 제공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며 노년을 단순한 쇠퇴의 시기가 아닌 성숙의 시기로 만들어준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관심이 있던 분야가 있는가? 그런 관심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라. 정약용의 말처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여러분의 노년을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지 분명히 놀랄 것이다. 정약용의 인간관계에 대한 마지막 통찰은 이런 것이다. 많은 사람을 알기보다는 몇 사람을 깊이 사귀어라. 넓은 관계보다는 깊은 관계가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이 말씀은 노년기 인간관계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했을지도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몇 개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이런 선별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혹시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약용의 지혜를 보면 이런 선택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냉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그 관계들을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이다. 정약용은 관계도 정원과 같다고 했다. 너무 많은 식물을 심으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지만 적당한 수의 식물에 정성을 기울이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관계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진정한 관계에 투자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피상적인 만남들로 채워졌던 시간 대신 깊이 있는 대화와 진심 어린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의무적인 모임 참석으로 인한 피로함 대신
진심으로 기다려지는 만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나이 들어 깨달은 것은 진정한 친구 몇 명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허송세월하기보다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럽고 보람찬 삶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노년기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진정한 멋 한두 명을 소중히 여기며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나누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관계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관계들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기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내는 지혜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정약용이 남긴 말씀처럼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멋 한두 명을 소중히 여기며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관계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한 관계들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을 평온하면서도 풍요롭게 보내는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따뜻한 안부를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꾸준히 나눠드리겠습니다.